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는 뉴스 프리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이 주목한 이슈,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대상적으로 이 암호 자산 같은 경우는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아주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부동산과 주식이 들썩이더니 이번에는 코인입니다.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에 너도 나도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7년에 이어 다시 시작된 코인 광풍 속에 홍정원 기자가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이 코인은 2만 %가 올랐습니다. 수천 %가 오른 코인도 수두룩합니다. 코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투자는 성공적입니다. 매수한 코인들의 값이 쭉쭉 오르기 시작합니다. 돈을 더 넣어야겠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코인이라고? 코인? 비트코인? 있어. 아무튼 나 돈 넣는다. 잠깐만, 진짜로? 돈 넣게. 끊는다. 통장에 있는 돈 100만 원을 남김없이 코인에 넣었습니다. 다음 달 월급 날까지 이제 빈털털입니다. 돈을 10배를 더 넣었는데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넣었는데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한 코인에서만 5만 원 넘게 잃었습니다. 빚을 지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처음에는 잘 됐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해봐야겠다 하고 더 많이 넣었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확 떨어지고 그게 변동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많이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코인 광풍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2030 젊은이들입니다. 억소리 나는 부동산에 바늘구멍 같은 취업난까지 상대적 박탈감에 손쉬운 투자처를 찾아 코인으로 눈이 돌아갑니다. 취업 걱정이 크기 때문에 좀 돈을 쉽게 벌고 싶어서 좀 많이 뛰어드는 것 같아요. 스포츠 토토랑은 다른 재미가 있고 또 돈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또 남들은 쉽게 돈 버는데 저는 못 그러니까 좀 자괴감도 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매일 값이 뛰는 상승장에서야 잘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코인 거품이 갑자기 꺼졌을 때입니다. 2017년 말에 2만 달러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 가격이 불과 3, 4개월 만에 7천 달러까지 2018년 초에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대책 없이 뛰어든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2017년 말에 2만 달러까지 올라갈 때 뒤늦게서 뛰어든 사람들이 많이 이제 피해를 보았죠. 잃은 돈을 만회하겠다며 빚을 내고 또 돈을 잃고 코인 투자는 투기를 넘어 어느새 도박이 되어갑니다. 지나친 사행심이나 요행을 바라고서 투자를 하고 계시고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내 투자 성향이 도박적이진 않나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유사 가상화폐나 변동성이 큰 신규 코인일수록 도박적인 투자 성향이 보이고 관련 피해도 속출합니다.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바람직한 투자 문화 조성, 무엇보다 피해 예방과 치유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이 실물로 줄 수 없는 가상화폐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암호화폐라고도 불립니다. 이 개념이 좀 복잡한데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비트코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최초의 암호화폐입니다. 실제 돈은 각국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반면 이 비트코인은
컴퓨터를 이용해 일종의 수학 문제를 풀고 얻는 방식입니다. 광산에서 금을 캐는 것과 비슷해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직접 채굴을 하거나 채굴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문제 난이도가 높아져 이제는 이렇게 그래픽카드 수백 개를 꽂은 컴퓨터를 써야만 채굴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이 가상화폐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게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같은 곳에 중앙 서버가 모든 정보를 관리했다면 블록체인은 수많은 컴퓨터에 이 복제된 정보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이 때문에 위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 덕에 금융거래뿐 아니라 신원 확인이나 보안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업계는 5월 22일을 피자데이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2010년 5월 22일 미국에서 10,000 비트코인을 주는 대신 피자 2판을 받은 최초의 비트코인 실물 거래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가치로 따지면 6,500억 원짜리 피자를 먹은 셈입니다. 이렇게 상승폭이 크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은 이 암호화폐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니냐에 쏠려 있습니다. 2017년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격히 치솟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 있죠. 이 상승폭이 30배가 넘어 그야말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코인 붐을 타고 일본에선 월급도 공연 입장료도 비트코인으로 받는 가상화폐 소녀라는 아이돌 그룹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며 사실상 도박이라는 평가 속에 코인 붐이 끝나는 듯 했지만 최근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 두 번의 코인 광풍 뒤엔 모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이어 암호화폐로까지 유동성이 밀려온 겁니다. 차이점은 이번엔 개인이 아닌 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나섰다는 점, 그리고 각종 코인이 이젠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안 하면 바보라고 했고, 트위터 CEO 잭 도시는 자신의 첫 트윗을 비트코인으로 기부하겠다며 경매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반대론자도 많습니다. 빌 게이츠는 머스크보다 돈이 적다면 비트코인을 조심하라고 지적했고, 미국 재무장관 제닛 옐런은 투기로 규정했습니다. 예전과는 사정이 다르다곤 해도 이 변동성이 너무 큰 것도 사실이죠. 주식처럼 기업의 가치나 세계 경제 흐름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또 기축통화인 달러를 넘어설까 아닐까, 전문가들도 10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호화폐, 우리나라에선 법적 용어가 가상자산이 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25일부터 시행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셈인데 아직 투자자 보호나 산업 활성화 같은 제도 정비는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장윤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 입출금 계좌를 확인해야 하고 불법 의심 거래는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정식 신고 없이 영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그동안 모호했던 가상자산 사업자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유입 방지를 위해 만든 정책이란 태생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입법 당시 산업 활성화 대책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한 점이 아쉬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인 출신인 김 의원은 보완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높이고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는 합의점 도출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이 증권 주식시장에 관심이 좀 적고 특히나 또 가상자산 거래되는 현상이니까 의원들의 관심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지 뭐 솔직히. 금융위도 마찬가지고 합의점 자체가 지금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어느 부처하고 공동으로 협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지금 조금 어려운 즈음이고. 21대 국회 들어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은 12건이 발의됐는데 차익 과세, 부당거래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연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세금 20%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은 필요하지만 현재 나온 대책들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대책과 투자자 보호 논의는 미흡합니다. 제일 우리가 경계될 부분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활발히 되는데 혹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인가. 우리나라에서만 하루 평균 가상자산이 8조 원 가까이 거래되는 현실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렇게 기존 암호화폐 시장을 정비하는 동시에 정부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등에선 이미 상용화 수준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화폐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 이동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중국 장쑤성 수저우의 한 식료품점. 손님들이 물건을 고른 뒤 돈 대신 스마트폰을 직원에게 내밉니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하는 겁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진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시험 사업의 모습입니다. 중국은 내년 2월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전에 디지털 위안화의 공식 도입을 마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세계 국내 총생산의 90%를 차지하는 66개 국가의 중앙은행 중 50곳 이상이 CBDC 도입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역시 연내 가상 환경에서 CBDC 도입 실험을 할 계획으로 관련 제도 정비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기술적인 문제, 그다음에 실제 CBDC를 발행하게 되면 이제 그걸 어떤 프로세스에서 운용할 것인지 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 또 그에 못지않게 이게 제도적 기반을 좀 아주 좀 틈이 없게 잘 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CBDC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다른 민간 암호화폐와 다른 점은 중앙은행이 발행 주체라는 점입니다. 현금과 같은 위상을 갖게 돼 법정 화폐 단위로 쓰이고 교환 가치 면에서도 안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만큼 가치 변동이 심한 민간 암호화폐가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옵니다. 중앙은행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CBDC가 상당 부분을 다 전자 지급 결제 수단의 상당 부분을 다 흡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로 가치 저장 수단, 사용 목적이 확실한 암호화폐는 공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국제 송금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 암호화폐고 또 뭐 이더리움 같은 스마트 계약에 최적화되어 있다든지 각자 그 목적에 적합한 암호화폐는 그것대로 앞으로 용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발행 주체가 누가 됐든 비대면 디지털 금융의 수요가 크게 늘어난 지금 가상화폐의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네덜란드 하면 튤립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17세기에 터키로부터 처음 들여왔는데요. 고위층은 물론 서민들에까지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중엔 투기 수요까지 몰려들어 튤립 뿌리 하나가 무려 1억 6천만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는데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네덜란드는 경제 대공황을 맞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자본주의적 투기, 튤립 버블입니다. 과연 최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화폐 혁명을 이루고 넥스트머니로 기록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각종 신화와 음모론으로 가득한 제2의 튤립 버블에 그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가상화폐가 현금 없는 세상으로 변화를 이끌었고 이제 가상세계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